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학생 딸을 둔 40대 중반의 남성 김진수입니다. 아내 이수정과 딸 김유진 모두를 너무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남자라면 가끔씩 신선한 경험도 꿈꾸잖아요. 일부러 바람을 핀 건 아니지만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일을 제가 하고 있네요. 가끔은 죄책감이 들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내 수정과는 대학교 CC였고 10년 정도 연애 후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다 보니 결혼 전부터도 서로의 집에 왕래가 잦았습니다. 수정에게는 7살 차이 나는 늦둥이 여동생 이현아가 있습니다. 군 제대 후 수정의 집에 처음 찾아갔는데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현아를 처음 만났습니다. 현아도 수정도 장모님을 닮아 미인인 편입니다. 살결은 배꼽같이 하얗고 큰 눈, 똑똑한 코, 어디에 내놔도 미인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수정을 보고 첫눈에 반해 사귀게 되었고 군대에 있을 때도 혹시나 다른 남자들이 수정을 꼬실까봐 노심초사할 정도였습니다. 수정도 예쁘지만 현아는 더 예뻤습니다. 얼굴도 예뻤지만 몸매가 정말 좋았습니다. 게다가 고등학생이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수정은 얼굴뿐만 아니라 체형도 장모님을 닮아 키가 작고 통통한 편인데 현아는 얼굴은 장모님, 체형은 장인어른을 닮아 키도 크고 날씬하며 게다가 볼륨감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어도 숨길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수정의 동생이었고 게다가 고등학생인 현아에게 이성적인 생각이 잠깐 들었다는 것에 스스로 창피함을 느꼈고 그런 생각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현아는 성격도 싹싹해서 그때부터 저에게 형부하며 애교를 부렸고 무뚝뚝한 수정과는 달리 애교가 많은 현아를 보면서 수정도 현아처럼 애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취업한 후에도 수정과 함께 셋이 저녁을 먹거나 술을 한잔하기도 했고 가끔씩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했습니다. 수정과는 긴 연애 동안 큰 문제가 없었고 나이가 차다 보니 30 초반에 결혼을 했고 수정을 닮은 예쁜 딸 유진도 낳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현아가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정은 술을 잘 못 마시지만 현아는 술을 좋아해서 현아가 놀러 오면 함께 한잔하고 현아는 작은 방에서 자고 가곤 했습니다. 저는 요리도 집안일도 좋아했기 때문에 현아가 오면 맛있는 저녁에 안주도 만들어줬고 술 먹은 다음 날은 해장국도 끓여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현아는 나도 나중에 형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야겠어. 언니, 너무 부럽다. 형부는 돈도 잘 벌고 자상하고 이렇게 요리도 잘해주는데 정말 우리 형부 최고야. 라며 항상 저를 칭찬해줬고 현아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마치 여자친구에게 칭찬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아도 20대 후반이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상견례에서 현아의 남편 최민석을 처음 봤는데 키도 크고 훤칠한 게 현아와 정말 잘 어울리더군요. 현아가 결혼을 한다니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민석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현아가 결혼을 하고 2년 정도 후 임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후에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 씨, 현아가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했네. 일하는 중이겠지만 미안한데 병원으로 좀 와줄 수 있겠나? 어머님, 무슨 일 있어요? 현아가 유산을 했는데 나도 아버님도 손발이 떨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우리도 지금 출발할 건데 자네가 와서 좀 도와주게. 부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조퇴를 받아 현아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현아와 장모님은 하염없이 울고 있었고 장인어른은 상심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오는 현아와 장모님을 달래고 장인어른과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몇 시간 후 연락이 닿은 수정이 도착했고 얼마간 현아를 더 달래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수정에게 물었습니다. 현아 많이 힘들겠다. 그런데 민석 씨는 왜 안 왔대? 사실 현아랑 민석이 사이가 좋지 않아.
현아 말로는 민석이 일중독이라 집안일에는 신경을 안 쓰고 현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그래서 현아가 피임만 한다고 속이고 아이를 가졌대. 그런데 민석은 아이 갖는 것도 싫어했대. 현아에게는 모른 척 해줘. 수정의 말로는 민석이 사람은 좋은데 워커홀릭이라 아이를 갖는 걸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아는 저희 딸 유진을 보고 자신도 아이를 낳고 아이 기르는 재미로라도 살고 싶어서 피임약 먹는다고 민석을 속이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내가 유산을 했는데 병원에 오지도 않은 민석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현아가 퇴원했고 저는 미역과 한우를 사서 현아 집에 들렀습니다. 수정에게는 미역 주려고 들렀다고 하고 현아가 힘들어 보여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수정도 그러라고 하더군요. 저는 밥을 하고 미역국을 끓여 현아에게 먹였습니다. 현아는 미역과 한우를 받아들고 서러운 듯 울었습니다. 얼굴도 너무 초췌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수정에게는 처제 집에 미역 주려고 들렀는데 지금 움직일 힘도 없는 것 같아서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고 가겠다 전화했고 수정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는 밥을 하고 미역국을 끓여 현아에게 먹였습니다. 민석 씨는 아직 퇴근 안 했네. 오늘도 바쁘대? 형부, 정말 저 결혼 잘못했나 봐요. 아내가 유산했는데도 이 남자는 일이 우선이에요. 집에 와서 잠만 자고 가요? 저 이혼할까요? 펑펑 우는 현아를 달래 미역국을 마저 먹게 했고 이혼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 둘이 상담이라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고 나서 현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부, 저 이제 몸 좀 추슬러진 것 같아요. 그때 형부가 미역국도 끓여주고 많이 챙겨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 덕에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형부한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요. 고맙긴 뭘.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식사 대접은 무슨, 시간 될 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러자 현아는 조금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요, 형부. 이번엔 제가 형부한테 밥 사고 싶어요. 언니, 몰래 데이트하는 기분으로요. 호. 현아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지만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수정 몰래 만난다는 말에 마음이 걸렸지만 모처럼 기운을 차린 처제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니까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하고 그날 저녁 회식에 있다고 핑계를 대며 현아를 만났습니다. 밖에서 마주한 현아는 정말 예뻤습니다. 아직 30대 초반이어서 그런지 유부녀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아는 오랜만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싶다고 했고 우리는 삼겹살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갈수록 대화는 편안해졌고 술 기운에 우리는 간단히 맥주 한 잔 더하러 맥주집으로 갔습니다. 맥주를 마시던 중 현아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온 그녀는 제게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형부, 나 사실 형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고등학생 때 형부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보고 첫눈에 반했었어요. 이건 비밀인데 형부가 제 첫사랑이에요. 순간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술기운에 취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농담 그만하라고 했지만 현아는 계속해서 제 손을 잡고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취한 처제를 택시에 태워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현아는 집에 들어가서 한 잔 더 하고 가라며 붙잡았지만 마음속에 죄책감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몇 달이 흘렀고 어느 날 아내가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하루 자고 오겠다며 저에게 휴가를 준 것처럼 말했고 저는 혼자 게임도 하고 저녁에는 혼술을 하며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현아가 두 볼이 붉어진 채 와인 두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형부, 오늘 형부랑 술 한잔 하려고 왔어요. 처제, 웬일이야? 오늘 처갓집에서 다들 모이기로 한 거 아니야? 현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엄마한테는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했어요. 남편도 출장 중이라 집에 없고요. 나 오늘 형부랑 자고 싶어요. 형부도 나 싫지 않잖아요? 술 기운에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식탁에서 서로의 입술을 탐하다가 결국 안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아의 몸은 정말 환상적이었고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면서도 현아와의 관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후 민석이 출장 갔거나 야근을 할 때 저는 퇴근길에 현아의 집에 들러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젊은 처제의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제 삶도 더 활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관계를 가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며 동서도 저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동안 현아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저는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고 민석도 다시 출장을 가기 시작하면서 몇 개월 전부터 현아와 다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해 그랬는지 현아는 전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저 역시 요즘 약까지 먹어가며 현아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도 민석이 출장을 가기로 해서 현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멈출 수가 없네요. 아내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현아와의 관계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